자, 2012년 1회 1번 황동의 가공제 특히 관봉 등에서 응력부식균열로 일어나는데 잔류응력 때문에 일어나는 균열은 무엇인가? 그러면 이제 이제 균열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 균열이 있고 타라인 부식균열인데 요즘 타라인 같은 경우는 아연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요 자연균열은 응력부식균열의 한 종류입니다. 자연균열을 하면 응력부식균열의 한 종류로 잔류응력이 남아있을 때 그럴 때 사용 중에 나타나는 균열이 자연균열이다. 그 다음에 이 주요 성분인 니켈, Fe 합금인 불변광 종류가 아닌 것은, 자, 불변광 하면 뭐 인바, 엘린바 그런 바자가 들어가고 플래티나이트가 있지요. 그런 모넬메탈. 얘는 이거 모넬메탈은 구리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비감쇄능이 큰 재진합금. 재진은 합금이니까요. 진동을 빨리 감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쇄능이 크다 그러는데 이제 보통 주철이 큽니다. 주철이. 철 중에서는 주철이 흑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흑연이 있으면 이 흑연이 진동을 감쇄하는 능력이 아주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 주철의 상중 시멘타이트. 시멘타이트 하면 Fe3C가 되겠죠. Fe3C 2번이 되겠죠. 요거는 인화철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재료를 내력보다 작은 응력으로 장시간 작용하면 변형이 진행되는 현상을 시험하는 거. 그러면 자, 작은 응력이고 응력을 장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형과, 그러면 세 가지 요건이 생기는 거지. 응력과 시간에 따른 변형. 그런 건 크리프 시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응력을 장시간 동안 있는 거.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요. 크리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다 플러스 저걸 해야 됩니다. 고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일정 응력을 일정 시간 동안 하고 특정 온도에서 있으면 이제 변형이 진행되는 거를 크리프 시험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로하고 좀 틀리죠. 피로 같은 경우는 반복 하중이죠. 그래서 피로 같은 경우는 반복입니다. 반복. 이거는 반복이 아니라 장시간 동안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6번 단위포, 단위격자라는 거. 그러면 한 모서리에서 그 격자 상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모서리 길이, 이것이 이제 격자 상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통 주철에 니켈을 첨가했을 때, 자, 니켈을 첨가했을 때 옳은 것은 흑연화를 저지한다. 아닙니다. 니켈은 흑연화 촉진원소거든요. 그러니까 흑연화 저지한다도 아니고 칠로화 돕는 것도 아니고 절삭성을 좋게 한다. 절삭성이 좋아지죠. 절삭성이. 왜냐하면 그 흑연이 미세해지기 때문에. 주철에서 니켈은 흑연화 촉진원소이기 때문에 흑연이 미세해집니다. 그래서 내마모성이 향상시키고 절삭성이 우세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8. 순철이 910도에서 AC3 벤테. AC3 벤테 하면 가열할 때네요. 그러면 910도니까 BCC에서 FCC로 바뀌는 거죠. BCC에서 FCC로. 요거는 1400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A4 벤테에 해당되는 거죠. A4. 그 다음에 9번 3 내지 5% 니켈에다가 1% 실리콘을 첨가한 구리합금으로 거기에 3 내지 6% 알루미늄을 첨가한 CA 합금은 이제 콜슨 합금이 되겠네요. 콜슨 합금이라고 이게 되겠습니다. 문지메탈 같은 경우는 육사 합금이고 그래서 콜슨 합금이 구리, 니켈, 실리콘계 합금이고 그 다음에 길딩 메탈은 구리 아연인데 아연이 5% 들어가 있는 거죠. 문지메탈은 40%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커트리지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73항동에 해당되는 거죠. 얘가 64항동.
그 다음에 인장시험에서 시험편이 파단될 때 최대 인장 하중을 평행부의 원단 면적으로 나눈 거. 최대 인장 하중을 원단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최대 인장 강도가 되겠죠. 그러면 1번의 인장 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티타늄 및 티타늄 합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티타늄의 비중은 약 4.54 정도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용융절이 높고 열전도율이 낮다. 맞고. 그 다음에 티타늄은 화학적으로 매우 반응성이 강하나? 아닙니다. 내식성이 우수하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티타늄이 산소하고 빨리 반응합니다. 산소하고 빨리 반응해갖고 TiO2를 형성되는데 이것도 역시 산화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티타늄의 재료 중에 O2나 N2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도와 점도는 감소되잖아. 이게 틀렸네. 여기가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전현성은 나빠지게 되는 거죠. 좋아진다. 그래서 나빠진다.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탄소강의 표준 조직을 얻기 위해서 오스트라이트 온도에서 공기 중으로 공냉하는 거니까 노멀라이징이 되겠죠. 어닐린 같은 경우는 이거는 노냉하는 거고요. 노냉. 얘는 순냉, 급냉하는 거고요. 급냉. 이것이 이제 공냉. 그 다음에 템퍼링 같은 경우는 템퍼링은 펜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열처리죠. 그 다음에 13번 가공 방법을 도면에 지시하는 경우 리밍 같은 경우는 FR로 표현하되죠. 리머 가공이니까 3번 FR. 그 다음에 그림 같은 단면도의 종류를 옳은 것은 자 이런 위에서 바라보는데 이렇게 한 걸 그 다음에 이렇게 해칭선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단면적이죠. 그러면 전체를 반으로 자른 거죠. 그래서 이거 보고 온 단면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단면도의 종류가 있으니까 온단면도, 계단단면도, 뭐 회전단면도,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가 있으니까 이제 온단면도 같은 경우는 반을 전부 자른 것이죠. 그 다음에 15번 보기에서 도면을 생략할 때 도면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나열한 것은 처음에 도형이 대칭인 경우 이거는 맞지요. 대칭일 때. 그 다음에 물체의 길이가 긴 중앙 부분 맞지요. 중간 물체의 길이가 긴 뭐 봉 같은 거 이런 건 중간 생략하고 그 다음에 물체의 단면이 얇은 경우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이거는 맞지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글쎄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2번이 해당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6번 한국 산업표준에서 일반적으로 교격하는 제도 통칙은 KSA 0005에 있습니다. 005에 제도 통칙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도 통칙이 KSA 0005. 그 다음에 17번 도면에 기입된 O 파이 20 그러면은 요게 직경을 말하는 거죠. 파이가 직경이니까 직경이 20mm 직경 20mm 드릴을 했는데 구멍 개수가 5개라는 얘기죠. 앞에 숫자는 그러면 직경이 20mm인 드릴 구멍이 5개이다. 그 다음에 한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칠 때 우선순위는 자 이거는 일단 가장 먼저는 무조건 외형선입니다. 외형선이 기고 그 다음에 거의 중심선은 그 뒤쪽으로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외형선이 앞에 있고 중심선이 뒤쪽에 있는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되거든요. (19번) 다음 중 미터 사다리 꼴라사 M 같은 경우는 얘는 일반 미터 나사고요. TW가 이것도 같은 사다리 꼴라사인데 얘는 29도입니다. 29도. 미터 사다리 꼴라사는 30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TR 요게 되겠네요. TR. 3번이 미터 사다리 꼴라사. UNC는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규격 나사예요. 그 다음에 20번 투상도의 표시 방법 중 옳은 것은 투상도의 수는 많이 그릴수록 이해하기 쉽다. 많이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틀렸고 그 다음에 한 도면 안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투상법을 혼용한다. 혼용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투상도만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다른 투상도는 생략한다. 맞지요? 생략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가공하기 위한 도면은 제도자만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알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21번 스퍼기어 제도에서 피치원은 어떤, 스퍼기어라는 얘기는 일반 기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 보통 평기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기어 제도 할 때 피치원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 있을 때 피치원, 요 가운데 피치원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3선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는 1.3선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22번 화살표를 정면으로 놨을 때 삼각법. 자, 우선 정면도 보면 정면도는 요 앞쪽에 보이는 요런 부분이 정면도죠. 그러면은 요런 부분이 보이니까요. 그러면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우선은 정면도는 요렇게 그려지는 데다가 그 다음에 위에 요게 보이니까 여기가 보이니까 위에가 요렇게가 보이겠네요. 요렇게가.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이건 틀렸지요. 그 다음에 평면도는 이제 이런 면, 평면도는 요런 면이 보는 거죠. 요런 면, 이런 면, 요 아래면이 보니까 평면도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되고,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세 개가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측면도, 오른쪽서 본 걸 그리면은, 우측면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우측면도는 요 면이 보이고요. 이런 면이 보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여기가 안 보이는 면이 이렇게 선이 있으니까 점선이로 표현해야 되죠. 점선이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건 틀렸고. 2번이 맞네요. 4번도 맞는데요. 2번하고 4번이 뭐가 틀릴까요? 이거는 2번하고 4번인데 4번, 2번이 되어 있으면 이거 4번은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여기를 점선을 실선으로 고치겠습니다. 점선을 실선으로 수정하세요. 실선 수정.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점선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자, 23번. 구멍과 축의 끼워 맞춤 종류 중에서 항상 잼새란 얘기는 저거죠. 구멍보다 축이 클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보다 축이 클 때예요. 축이. 그러면 구멍이 가장 클 때보다 축이 가장 작을 때가 더 큰 쪽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잼새가 생기는 걸 보고 이제 그러면 억지로 끼워내야 되죠. 항상 잼새가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억지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헐거운 끼워 맞춤 같은 경우는 이거는 틈새가 생기죠. 틈새가 생기는 게 헐거운 끼워 맞춤. 그 다음에 24번 A4 가로 제도용지를 좌측 철할 때 여백의 크기가 좌측에서 25mm, 우측에서 10mm, 위쪽에서 10mm, 아래쪽에서 10mm. 그럼 윤곽선의 내부. 그러면 윤곽선을 지금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거든요. A4 용지에서 좌측을 25mm 빼고요. 그거를 가로로 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림처럼. 25mm, 좌측에서 25mm. 그 다음에 우측에서 10mm, 여기가 25mm 빼고, 여기가 10mm 빼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10mm, 아래쪽에서 10mm를 이렇게 뺀 겁니다.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를 뺐거든요. 자, 그런데 A4니까 어떻게 되죠? 이 크기가, 여기가 210에 297이죠. 여기가 210이고, 여기가 297입니다. 그러면, 요 안쪽, 요쪽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210에서 10씩을 빼니까는 190이 되겠죠. 190. 그럼 곱하기. 그 다음에 297에서 25하고 10을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35를 빼니까 262가 되겠네요. 262. 이렇게 해서 곱하니까는 아마 그러면 49780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25번 고강도 냉연강판의 강한 기구 중 고용체 강화. 고용체 강화는 얘기는 고용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치환형이나 침입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티타늄이나 네오빈, 바나듐 등의 탄 진화물. 이런 거는 고용체가 아니라 별도의 화합물을 형성하는 거죠. 이거는 좀 금속관 화합물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석출물이 전이 이동을 방해해서 석출물이 아니죠. 석출물도 이런 게 석출물이기 때문에 고용 방화에서는 석출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CN 등 침입형 원소, 그 다음에 실리콘, 망간 등 치환형 원소 위에는 강화하다. 이게 우선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26번 후판의 평탄도 불량 대책으로 틀린 것은 적정 압파량을, 자, 평탄도가 불량하다는 거, 후판을 압연을 했더니 판 전체 이렇게 보통 후판하면 배 같은 데 압연하는데 쓰이는 커다란 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지 못하고 이렇게 파가 생겼을 때 뭐 그런 건 이제 평탄도 불량이죠. 적정한 압파량 준수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권치온도 점검. 이 권치온도 점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권치온도는 후판에 적용되는 거라 이거는 박판압연이에요. 이거는 열간 박판압연입니다. 열간 박판. 열간 박판압연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권치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냉연강판의 결함 중 표면 결함에 해당되지 않는 거. 곱쇄, 롤마크, 파이프는 이거는 표면 결함이 아니라 내부 결함에 속하는 거죠. 내부 결함. 그래서 관계 인고트 만들 때 이렇게 상부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푹 수축돼서 들어간 거 이런 걸 이제 파이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부 결함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28번 압연자가 롤 사이를 통과할 때의 변화가 아닌 것은 두께가 감소,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길이가 증가하겠죠. 조직의 조대화. 글쎄, 조직 조대화는 아닙니다. 조직은 오히려 미세해졌다가 다시 그렇죠. 조직의 미세합니다. 이거 틀렸고요. 3번이고. 그 다음에 29번 롤의 회전수가 같은 한 쌍의 작업을 넣어서 상부 롤의 지름이 하부 롤의 지름보다 클 때, 그러면 상부 롤이 크고 하부 롤이 이렇게 작은 거죠. 그러면 판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판재 머리 부분은 아래로 휘겠죠. 위가 크면 무조건 아래로 휘는 거죠. 그러니까 압연자가 하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금속의 판재를 압연할 때 열간압연과 냉간압연을 구분하는 건 재결정 온도 갖고 따지죠. 금속의 재결정 온도를 따라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 하는 거는 열간압연, 이하에서 하는 것이 냉간압연 그렇게 되는 거죠. 열간은 이상, 냉간은 이하. 그 다음에 31번 엣지 스캘프의 발생 원인이 아닌 거는 엣지 부분에 딱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장자리. 1번 슬래브 코너부 또는 측면에 발생하는 크랙이 압연될 때 이건 맞죠. 이제 코너부 같은 것이 이제 엣지가 맞으니까 코너부나 측면. 그 다음에 슬래브 손질이 불안정하거나 스카핑이 불량할 때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 끝부분 온도 강화로 압연 중 폭방향 균일한 연신이 발생할 때 그 끝부분 같은데 이것도 맞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4번 제강중 불순물의 분리부상이 부족하여 강중에 대형 불순물 기포가 존재할 때 이것이 틀렸네. 이거는 저거 결함이 되죠. 얘는 연화음의 결함되겠죠. 연화음의 결함을 일으키는 것이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대구경관을 생산할 때 쓰이면 대구경관은 큰 강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대를 나선형으로 감으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감으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감으면서 큰 파이프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거 보고 보통 이렇게 표현돼. 스파이럴 강관 제조거든요. 이걸로 하면은 그 외경 치수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걸 감으면서 쭉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종이 감을 때 우리 보통 종이 감아서 할 때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만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말아서 이렇게 동그래서 그 다음에 끝부분은 쫙 이렇게 용접을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강판을 폭이 좁은 형상의 띠 모양으로 절단하여
가공한 다음에 감아놓은 강대를 모시고 이제 요게 이제 후프가 되겠네요. 후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된 커다란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열관압에 소재에 된 거예요. 틴바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원판에 사용되는 그런 판의 스트립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캘프 같은 경우는 보통 파이프 제조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얇은 형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슬래브가 두껍다고 보면 스캘프는 얇은 판재로 박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 갖고 파이프 제조에 쓰이는 것이 스캘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접촉각 알파와 마찰계수 마이크로 사이에 따른 아변에 대한 설명은, 마찰계수가 0으로 하면 접촉각 알파가 커진다. 글쎄 이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서는 접촉각이 이거 마찰계수를 0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접촉각이 커지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가 마찰계수보다 크면 아변이 잘 된다. 요것도 아닌 것 같으네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 같으네요. 반대네요. 그 다음에 롤 지름을 크게 하면 접촉각 알파가 커진다? 작아지겠죠. 이것도 틀린 것 같으네요. 롤 지름이 이렇게 커졌는데 판자 두께가 똑같으면은 롤 지름 이럴 때하고 이렇게 더 커졌을 때는 요 각도가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압파량을 작게 하면, 압파량을 작게 한다는 얘기는 조금 누르는 거니까 접촉각이 작아진다? 맞는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압파량을 이렇게 크게 했을 때는 각도가 요만큼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누르면, 똑같은 그게 올려서 요만큼만 누르면 중심이 요만큼만 되겠죠. 그러면 작아지는 게 맞지. 그러니까 4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35번 공형 아변 설계의 원칙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공형 각부의 간면지로는 가급적 균등하게 한다. 맞습니다. 공형 아변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뭐 엣지 형광 아변, 뭐 엣지 형광 또는 뭐 기차 레일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맞게 딱 아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면적 감소율이 가급적 균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공형 형상은 되도록이면 단순화하고 직선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되도록이면은 단순화해 갖고서는 직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가능한 한 직접 압파를 피하고 간접 압파를, 아닙니다. 이거 바뀌었습니다. 간접 압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압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공형 설계 원칙 이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6번. 자, 두께 170mm, 폭 330mm 소재를 압파율 23%로 아변했을 때 폭이 1.5% 넓어졌다면 아변 후 제품의 두께와 폭의 크기는, 자, 우선 두께부터 계산해 볼게요. 두께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170mm였는데 23%로 아변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압파율은 23%는 원래 170분의 170 빼기 지금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면은 170하고 23 곱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23이니까요. 압파율, 그러면 압파율 곱하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요거하고 요거 곱하는 거죠. 23 곱하기 170을,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100분의가 있죠. 100분의. 그러니까 여기가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반대로 넘어가니까 170 빼기가 되겠죠. 170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니까 X가 130.9mm가 나옵니다. 130.9mm. 그러면 131mm. 그 다음에 폭은 1.5% 넘어가니까요. 330에 1.5%니까는 335가 네요. 335. 이렇게 아변전 폭에다가 얼마만큼 늘어납니까? 풍량은 원래 330에다가 요 비율만 곱해주면 되죠.
비율을 0.02로 이렇게 곱해주면 35가 나오니까 335도. 이거 조금 이상하네요. 아벤전이 300인데 잠깐만요. 여기가 잘못됐네요. 여기를 이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330 이렇게 여기가 330은 여기가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30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를 해보면 아마 4.95가 나오니까 거의 5mm가 나옵니다. 4.95가 나오거든요. 330 곱하기 0.02로 하면 그러니까는 335mm가 되겠네요. 여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335mm 1번이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7번 열연 사상아변에서 두께, 폭, 온도 등 최종 아변 제품을 아변하기 위해서 사상아변 스케줄 작성 시 고려할 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낮은 것은 탄소 당량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런 온도 같은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탄소광이냐 그냥 아니면은 뭐 공구광이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조합연 최종 두께 이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가열로 장위본도 글쎄 장위본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수출 온도가 중요한 거지 장위본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요. 3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냉연 강판의 용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용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치수 불량 뭐 치수하고 용접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수 불량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39번 T형광 아변에서 돌출부 높이를 얻기가 어려울 때 공용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T형광 아변이니까요. 미리 돌출부의 반대쪽에 카운터 플런지를 설정한다. 요것이 맞는 건데, 요 돌출부가 잘 안 나오니까는 그래서 반대쪽에다가 미리 카운터 플런지를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돌출부 높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 응력 제거했을 때 시편이 원래 모양의 크기대로 회복되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니까 탄성 변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성 가공에서 이용되는 성질이 아닌 거 전성, 연성, 취성은 이거는 잘 깨지는 성질이니까 아니네요. 그 다음에 42번 산세 작업 시 산세 강판에 과산세 방지를 하는 거 부식 억제제죠. 과산세 방지제, 부식 억제제, 인히비터라 그러는 거죠. 여기 있는 계면 활성제는요, 이거는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잘 알아두세요. 이거는 제가 전해 청정할 때, 전해 청정에 첨가 원소입니다. 전해 청정에 첨가 원소 하면 계면 활성제, 산세할 때 첨가하는 원소는 과산세 목적으로 첨가하는 거 부식 억제제, 인히비터죠. 그 다음에 43번 열연판 스케일 중 염산과 가장 잘 반응하면 스케일 전체 95% 정도. 스케일 층은 세 가지 층이 있죠. FE354, FE253, FE354, FE5가 있는데 요건 아니고요. 이것이 가장 안쪽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가장 안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장 그 다음 바깥쪽, 얘가 가장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밑에가 FE 기지라 그러면 얘가 기지라 그러면 위에가 FE5, 그 다음에 FE354, 그 다음에 FE253인데 그 중에서 FE5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 스케일의 9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염산이나 황산하고 반응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FE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비열이 0.95 물질 100g을 20도씨에서 910도씨까지 올리려고 한다. 필요 열량. 그러면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차 하면 되죠. 그래서 비열이 0.9 무게가 100 0.9 100 그 다음에 온도차 910에서 20 이렇게 빼면은 그러면 80.1칼로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45번 냉연 강판의 청정 작업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맨 처음에 전에 뭐 청정이니까 우선 알카리에게 담그고 그 다음에
전해 청정을 해야 되거든요. 알칼리 침적하고 전해 청정인데, 근데, 중간에 알칼리 침적하고 나서 전해 청정으로 가기 전에 한번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요것이 되겠네요. 스프레이하고 브러싱하고 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알칼리에다가 담근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 작업으로 스프레이하고 브러싱하고 그 다음에 전해 세정하고 그 다음에 수세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하는 단계. 3번이 맞네. 그 다음에 46번 냉간 아변기에서 아변 시에 주로 소재의 엣지 측의 결함에 의한 판파당 현상이 발생되는데 판파당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소재를 취급 시 엣지부의 파손을 최소화한다. 맞겠죠. 이래야 엣지부가 이상이 없겠지. 그 다음에 워커롤의 밴딩을 높여 작업을 실시한다. 밴딩을 높이면 오히려 더 판파당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밴딩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밴딩을 오히려 낮춰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밴딩을 높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변 롤러가 이렇게 있고 판재가 있다면 아변 롤러가 이렇게 해서 양쪽을 누른다 그러면은 밴딩을 높인다는 거, 이걸 이렇게 더 양쪽을 콱 누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제가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엣지부가 이런 엣지부가 더 많이 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밴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밴딩을 약간 낮추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려요. 47번 저급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며 발열량이 9,500에서 1,500kcal 정도는 연료가스. 이제 천연가스가 해당되거든요. LNG요. 고로가스 BFG인데 BFG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00칼로리가 조금 안 됩니다. 보통 한 850에서 900칼로리, 1000칼로리 좀 안 되고, 얘는 1000칼로리가 좀 안 되고요. 1000kcal 이하고, 그 다음에 코크스로 가스 COG죠. COG는 COG가 있는데 요거보다 대략 한 2.5배 정도가 2.5배 큰 것이 이제 LDG가 있어요. 얘보다 큰 것이 LDG. 얘가 한 2,500. 그 다음에 요거보다 한 2배 큰 것이 COG가 있습니다. COG가 한 5,000칼로리 돼요. 그 다음에 요 COG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이제 LNG입니다. LNG. 그 다음에 LNG의 2배 정도 되는 것이 LPG예요. 요게 LPG죠. 석유중재가스. 이게 LPG입니다. 그래서 LPG는 한 2만 kcal 정도죠. 여기에 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6번 조질아변의 목적 및 아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스트립의 형상을 교정한다. 형상이 만약 이렇게 파가 생겼다 그러면 그런 건 좀 교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재료의 기기적 성질을 개선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스트립의 표면을 양호하게 해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 내지 30% 이하 아닙니다. 이 조질아변에서는 기껏해 한 1% 정도입니다. 1% 정도의 아파를 주는 겁니다. 아주 살짝 아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49번 열간하변 시 코일 중량이 대체적으로 동일할 때 가장 긴 라인이 필요한 조합변기. 자, 그러면 라인이 긴 거 같은 경우는 전년 속식이 가장 길겠죠. 전년 속식 같은 경우는 조합변기가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다 그러면 6개가 각각 이렇게 연달아 쫙 있는 거죠. 이렇게 연달아 일렬로 쫙 퍼져 있는 거니까 이것이 이것이 가장 라인 길이가 길죠. 이것이 라인 길이가 가장 짧고요. 그래서 반년속이 가장 짧고 얘가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은 것이 이거네요. 그래서 전년 속식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3쿼터식,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짧아요. 요거보다 3쿼터식보다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반년 속식이 가장 짧죠. 요 3쿼터를 4분의 3년 속식, 요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아변기에서 사용되는 자동 제어 용어 중 정상 상태에서 시스템에 주어진
입력량의 변화에 대한 출력량의 변화. 입력량에 대한 출력량을 그러면 개인이라고 합니다. 개인. 받아들인 거에 따른 출력량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이렇게 표현. 외란 같은 경우는 출력량의 변화인데요. 변화 요인인데 이거는 전 저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허비 시간은 말 그대로 허비 시간이고. 그 다음에 시간 상수 같은 경우는 응답 정도에 따라서 그 시간에 얼마만큼 경과했는가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시간 상수고요. 이렇게 입력량의 변화에 따른 출력량의 변화. 그건 이제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51번 다음 중 대량 생산에 적합하며 열연 사상압연에 사용된다. 열연 사상압연기는 주로 4단 압연기를 많이 쓰이는 거죠. 4단 압연기. 그러니까 이제 4번이 되겠네요. 4단 연속식 압연기. 또는 뭐 4단 텐덤 압연기 표현하죠. 그래서 4단 연속 압연기, 4단 텐덤 압연기. 그 다음에 52번. 용접기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특수광 용접에 우수하다. 글쎄요. 특수광 용접은 뭐 그다지 우수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냉연 소재 하는 거니까는 뭐 아닙니다. 그 다음에 53번. 압연판의 표면에 발생한 미세한 균열을 검사하고자 한다. 적합한 비파괴 검사법은 표면부니까요. 표면부를 할 수 있는 거는 침투나 또는 자기를 또는 자분 그렇게 표현하죠. 자분 또는 와전류 이런 것들이 있죠. 와전류. 그러니까 이제 침투가 되겠네요. 물론 여기에 유관 검사법도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항상 이런 문제에 보면요. 가장 여기에 적합한 것이니까요. 얘도 맞을 수 있고, 물론 또 초음파로도 표면결함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방사선으로도 초음파 결함, 방사선으로도 표면결함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4번. 압연기의 입식 설비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루퍼, 웰더, 텐션릴, 이 텐션릴이 잘못된 텐션릴, TR은 감아주는 쪽입니다. 이거는 전 출축에 해당되는 거예요. 출축에 감아주는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55번. 강제 열간압연기의 롤 재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주철롤, 칠도롤, 주광롤, 알루미늄롤. 알루미늄롤은 이거는 강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56번. 압연기 피니언의 기어 윤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거. 보통 피니언 기어니까는 강제 순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되겠네요. 강제 순환. 그 다음에 57번. 윤활유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접촉하는 과열 부분 냉각 맞고요. 그 다음에 녹발생 방지 맞고요. 응력 집중이 아니고 응력 분산이네. 이게 여기가 틀렸네. 응력 분산. 그러니까 이거 틀렸네. 마찰 경감 이거 맞습니다. 감마라 그러는 거죠. 감마. 여기에 냉각 작용. 아까 요 냉각 있었죠. 냉각, 감마가 마찰 저항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밀봉, 그 다음에 방청, 녹발생, 그 다음에 응력 분산. 그 다음에 58번 밑에 있네요. 58번. 재예방의 4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손실 우연 예방 가능 원인 연계 관리부재. 관리부재라는 것입니다. 대책 선정이 있죠. 이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59번. 자, 보통 이제 3대식 가열 연속 가열로라고 그러죠. 3대식입니다. 3대식. 3자가 들어가야 돼요. 3대식 가열로 해서 3대식 연속 가열로 해서 장입에서부터 순서. 그러면 맨 처음에 장입할 때는 가열대로 들어가죠. 가열대, 예열대, 예열대로 먼저 들어가죠. 참 예열대, 가열대, 균열대입니다. 예열, 가열, 균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열, 가열, 균열. 자,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대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 예열대입니다. 에너지 가장 많이 소비. 그 다음에 여기는 가열대는 온도가 가장 높아요. 여기는 온도가 가장 높고 여기는 에너지가 가장 소비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균열대에서는 좀 중요한 작용이 적어져요. 균열대에서는 스키드 마크 제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키드 마크 제거. 그 제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균열대에서의. 그다음 60번 아변기의 일반적인 구동 순서로 오는 거는 맨 처음에 전동기에서 감속기를 거쳐서, 근데 지금 감속기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피니언을 거치야죠. 근데 지금 피니언도 없지요. 피니언도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스핀들로 가야겠네요. 스핀들로 가고 그 다음에 롤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이음부가 있으니까 스핀 양쪽에 이음부 있는 거니까는 요 형태가 맞겠네요. 전동기, 커플링, 스핀들, 이음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니다.